보던 거 이어서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다듬이는 이미 해봤습니다. 다듬다라는 용언의 어간, 다듬다가 기본형이니까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해준 다듬까지가 요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래서 다듬과 이가 결합을 한 거죠. 이때 다듬다라는 애는 용언이었었고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다듬이라는 뭐 된 겁니까? 명사 된 겁니다.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두 번째 믿다라는 용언에서 파생이 된 말이죠. 자, 믿다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에서 다를 빼준 믿까지가 용언의 어간이었고요. 용언의 어간에 음이 결합해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된 겁니다.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였습니다. 자, 많이요. 기본형은 많다죠.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해준 만까지가 용언의 어간이 되는 거고요. 용언의 어간에 지금 이가 결합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처럼 많이는 용언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였다면 많이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게 아니라 부사가 된 경우였습니다. 이때도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만이 소리 나는 대로 많이라고 쓰시는 거 아니죠? 만이라고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그거는 나도 익히 아는 사실이야 라고 할 때 익히 아는 맛, 익히 알다. 익히라는 애의 품사는 익히 알다. 용언 꾸며주는 부사죠. 이때 익다라는 건 뭐 눈에 익다, 손에 익다 이럴 때 익숙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익다예요. 불에 데워서 익히다 그 익다가 아니죠. 눈에 익다, 손에 익다, 익숙하다는 뜻의 익다인데. 자, 익다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해준 이까지가 용언의 어간이 되는 거죠. 용언의 어간에 히가 결합해서 부사가 됐습니다.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나 용언의 어간에 히와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였어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줄로 쫙 그어놨거든요. 줄로 쫙 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위에 있는 4개는 뭐와 결합한 경우예요?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용언의 어간이 파생이 된 경우였었고요. 이제 밑에 있는 3개의 경우는 용언이 아니에요. 원래 말 뭐였는데요? 명사예요. 명사에 이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진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뭐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다 이런 거 할 때 곳곳이 같은 말이 있거든요. 이 곳곳이라는 건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다, 곳곳이 물들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얘 부사예요. 근데 이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곳이라는 건 잘 곳, 먹을 곳, 이런 곳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죠. 그래서 곳곳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곳이라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곳곳이라는 품사로 바뀐 겁니다. 이때 쓰실 때 곳곳이 이렇게 순서 소리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원형 밝혀서 적습니다. 낱낱이 진실을 아뢰어라, 낱낱이 사실을 밝혀라 이런 거 할 때 낱낱이라는 말 밝혀라와 같은 용언 꾸며주는 부사거든요. 근데 이 부사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낫이라는 명사, 낫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는 복수형이 아니라 낫게 하나씩 있는 단수를 나타낼 때 낫을 써요. 순우리말입니다. 고유어예요. 낫이라는 고유어 명사에 이가 결합해서 지금 낱낱이라는 부사가 된 거죠. 이때 어떻게 쓰신다고요? 소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곧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곧이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산발이라는 게 이제 실험실에 가면은 써요. 이렇게 밑에 받치는 다리가 3개가 있어서 산발이에요.
알콜 램프에 이제 불 피워놓고 산발이 올리고 그 위에 달굴 거를 올려놓는 거죠. 그게 산발인데 요 산발이라는 건 명사입니다. 산발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받치는 발이 3개가 있어서 산발이에요. 이때 발이라는 거 손, 발 명사죠. 산발이라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산발이라는 실험 도구 세 단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때 소리대로 산발이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산발이 이렇게 소리대로 쓰는 거예요. 자, 앞에서 11번은 지금 당장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아까 넘겼었던 거 있어요. 요거 지금 본 거는 20항의 내용이거든요. 자, 위에서 봤었던 거는 19항이었어요. 19항의 내용은 뭐? 용언의 어간이었어.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원형 밝혀 적는다.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원형 밝혀 적는다. 20항의 내용은 뭐냐면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예요. 좀 전에 보셨던 곧곧이, 낫낫이 이런 거 할 때 곧, 낫 이런 거 명사거든요. 명사에 이가 결합해서 곧곧이, 낫낫이 이렇게 이가 결합해서 단어의 품사가 곧이라는 건 명사였는데 곧곧이는 부사로 바뀌었잖아요. 낮게라고 할 때 낫은 명사인데 낫낫이 이렇게 되면서 부사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가 결합해서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바뀌었거나 뜻이 달라진 경우, 산발이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진짜 요거 사람 발이 아니라 뜻 달라진 거거든요. 실험 도구 산발이로 이렇게 뜻이 달라진 경우에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산발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12번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앞에 다듬이, 믿음, 많으니, 익히는 다듬다, 믿다, 많다, 익다 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품사 바뀌었던 건 경우고요.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 같은 경우는 명사에 이가 결합한 경우. 요때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은 30항이에요.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것. 자, 사이시옷이라는 거 뭐냐면 이름 그대로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다가 붙이는 시옷이 사이시옷이잖아요. 사이시옷 언제 붙이는 거냐면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해서 세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옷 붙이는 게 사이시옷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세 말이 만들어질 때 쓰는 거예요. 두 단어 사이가 아니라 세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붙는데 결합하는 명사 중에서 하나 이상은 고유어여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자어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알아두셔야 됩니까? 하나 이상은 반드시 고유어여야 돼요. 한자어의 합성 사이시옷 안 붙여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세보자 이럴 때 소리가 개수라고 난다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한자말이거든요. 수도 한자말이거든요. 이렇게 한자어가 결합이 된 경우에는 사이시옷 안 붙여요. 한자어의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의 합성인 경우에는 개수 이렇게 적어야지 되는 거죠. 초점을 맞추다 뭐 이런 거 할 때 초점 이런 거 다 한자말이거든요. 초점 한자어의 합성인 경우이기 때문에 발음은 초점이라고 나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자어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므로 초점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세봐 할 때 개수로 쓰셔야지 되고요. 초점을 맞춰봐 할 때 초점으로 쓰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이게 넷과 외과 치과 이거 다 내과 외과 치과 이렇게 쓰셔야지 되잖아요. 이유는 이게 다 한자어의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 있죠. 한자어의 합성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붙이는 경우가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기억하고 계시죠? 숫자, 횟수, 새밤,
찻간, 곡간, 퇴간. 뭐 물러날 퇴 이런 거 한자 말이지만 퇴간은 사이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창고 이런 거 할 때 저장할 고 한자 말이지만 곳간은 사이쇼 붙여서 습니다. 그래서 곳간이나 퇴간 같은 경우는 요즘엔 자주 안 쓰는 말이라서 요게 문제 풀 때만 나오겠지만 우리가 흔히 숫자, 횟수, 셋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이숏이요. 사이숏은 두 명사가 결합해서 새 단어를 만들 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숏을 붙이는데 두 명사 중에서 하나 이상은 고유어여야 해요.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인 경우에는 사이숏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만 사이숏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이제 밑에 봅니다. 30항이거든요. 사이숏 규정이. 자, 일단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숏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서 적는데 둘 중에 하나는 꼭 고유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우리말 고유어여야지 붙는 거고요. 한자어의 합성인 경우에 붙는 경우는 숫자, 횟수, 셋방, 찻간, 곡간, 퇴간 이렇게 6개만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숏이 붙는 경우는요. 일단 요 뒤에 나올 거는 요 3개는 다 똑같아요. 요게 한자어의 경우에도. 자, 앞에도 순우리말, 뒤에도 순우리말,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 경우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면 사이숏을 붙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순우리 고유어예요. 시냇물 할 때 그 내가 개천은 한자 말이고요. 내라는 게 물이 흘러가는 길을 나타내는 고유어거든요. 그리고 가장자리 가 고유어예요. 근데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도 순우리말, 가도 순우리말,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뒤에 있는 가를 발음할 때 내가 이렇게 뒷말의 첫 소리 기억이 내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되거든요. 요럴 때 사이쇼 붙여서 넷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순대 순우리말입니다. 한자로 쓰면 내장이라고 하겠죠. 내장, 창자 이럴 건데 순우리말로는 순대라고 합니다. 국도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순대와 국이라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발음을 할 때 뒤에 있는 국이 순대국으로 발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대라는 앞말 밑에,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난 거죠. 앞말 모음 밑에다가 사이쇼 받쳐서 적는 겁니다. 나뭇가지라는 말 나무와 가지의 합성어예요. 나무 순우리말입니다. 가지 순우리말이거든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나무가지로 발음되거든요. 뒷말, 가지라는 뒷말의 첫 소리 기억이 까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사이숏을 받쳐서 나뭇가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 경우 사이숏을 받쳐 적는다 라는 거죠. 또 어느 때 사이숏을 받쳐 적느냐 하면 뒤에 온 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인 경우 있어요. 물, 순우리말입니다. 머리, 우리말이에요. 빗물, 물, 우리말입니다. 물, 머리 이런 거 뒤에 있는 말이 지금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죠. 그런데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냇물, 내 밑에 니은 소리가 덧나요. 뒤머리라고 발음 안 하죠. 뒷머리 이렇게 니은 소리 덧나거든요. 비물이라고 발음 안 합니다. 빗물이라고 니은 소리가 덧붙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었는데 그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더 나면 그때도 사이숏을 받쳐서 냇물, 뒷머리, 빗물 이렇게 사이숏을 받쳐서 적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뒤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있어요. 입.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음가 없는 거니까 입. 그냥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베개에 씌우는 베갯닛 있거든요. 요 잇 순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얘 잇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나뭇잎 이런 거 할 때 뒷말이 모음이었죠.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깨입이라고 발음 안 하죠. 깨의 어떻게 발음합니까? 깻잎.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백의 잇이라고 안 하죠. 백앤닛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니은 소리 덧났어요. 나무잎이라고 발음 안 됩니다. 표준 발음 어떻게 해요? 나뭇잎. 니은 소리가 덧난 거예요. 이렇게 뒷말이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소리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깻잎, 백햇잎, 나뭇잎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누리말로 된 합성어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받쳐 적고요. 수누리말과 한자어로 된 경우에도 사이시옷 받쳐 적습니다. 하나 이상만 우리말이면 돼요. 한자어의 합성어일 경우에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누리말, 길은 수누리말이거든요. 근데 등교는 한자말이에요. 오를 등, 학교교 이렇게 쓰는 한자말인데 등교라는 한자어랑 길이라는 우리말이 합해졌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 등교길 아니에요. 어떻게 발음돼요? 등교길로 발음됩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났죠? 그러면 사이시옷 받쳐 적는 거예요. 점은 한자말이거든요. 아까 초점하면서 살짝 적었었는데 점은 한자예요. 그런데 꼭지는 우리 고유어예요. 꼭지, 모서리 이런 거는 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인 꼭지랑 한자어로 된 점이 결합을 했는데 얘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꼭지점이 아니라 꼭지점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된소리로 발음된 거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이시옷을 밝혀 적는다 예요. 자, 두 번째요. 갯날, 제삿날 이런 거 할 때 개나 제사라는 말은 한자야. 그런데 날은 순우리말이거든요. 요렇게 쓰는 일자는 한자말이지만 날은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뒤에 니은 있죠? 뒷말이 지금 날이라고 하면서 니은이었잖아요. 요 뒷말 니은 앞에 모음으로 시작된 얘가 왔는데 발음하면 개날이 아니라 갯날. 개를 타는 날, 오늘 개 탔다 이럴 때 그 개를 타는 날이 갯날이거든. 발음할 때 갯날 이렇게 되면서 뒷말이 날이라는 니은으로 시작했는데 이 니은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났죠.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사이시옷 받쳐서 갯날로 발음하는 거예요. 제삿날이라는 거 제사라는 한자말이랑 날이 결합된 거거든요. 뒤에 있는 날 니은으로 시작한 말이죠. 발음할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삿날으로 니은 소리가 덧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어떻게 사이시옷 밝혀 적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는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니은 소리가 덧나도 이렇게 사이시옷 밝혀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 다시요. 사이시옷이라는 건 두 명사가 결합해서 새 단어가 만들어질 때 사이시옷을 붙는데 결합하는 명사 중에서 한자어의 합성이면 안 붙입니다.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앞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 모음 밑에 사이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거나 이런 경우죠. 냇가 순댓국 나무까지 뒷말이 날 또는 머리, 물처럼 뒷말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그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도 사이시옷 붙여서 적는다. 뒷말이 이렇게 모음인데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도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다. 한자어의 합성인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숫자, 횟수, 새빵, 착간, 곡간, 택간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붙인다 였습니다. 자, 밑에 있는 15번 갑니다.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 이렇게 쓰시는 거 맞아요. 저 아이들 좀 봐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아두어라로 써도 되고 줄여서 놔두어라 라고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항에 그 얘기가 있어요. 자, 35항의 내용은 뭐냐면 35항에 붙어 있는 게 일단 모음 오우로 끝나는 어간일 경우에요. 지금 요거 2번 보시면 돼요.
저 아이들을 좀 봐. 요거 기본형 있는 말이죠? 봐의 기본형은 뭐예요? 보다거든요. 그러면 기본형에서 다를 빼준 보까지가 어간이란 말이에요. 보, 모음 오로 끝난 어간이죠. 요 모음 오로 끝난 어간 뒤에 보, 아 같은 어미가 결합했을 때 또는 앗 같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 얘네가 모음 축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 좀 보아가 원래 형태였어. 그런데 그거 축약을 해서 어떻게 저 아이들 좀 봐 이렇게 쓰는 걸 소리대로 쓰는 거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적어라 이랬으면 어떻게 적었어야 돼요? 원형을 밝히면 어간과 어간을 밝혀서 보아로 적었어야 되지만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허용해서 봐라고 적어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원형을 밝혀서 적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과거 시제 만들 때 저 아이들을 보았다. 이렇게 적었어야 어간과 어미를 밝혀서 적은 거죠.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적어도 된다고요? 오나 우로 끝난 어간 뒤에 아시나 어시 올 경우 그냥 왔다 이렇게 축약된 걸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좀 봤다.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5항 되셨나요? 보다, 보다, 오다, 좁다. 뭐 요런 애들이 지금 어간이 오로 끝난 애들이죠. 이렇게 모음이 모음 오우로 좁다는 안 되겠구나. 자음으로 끝난 거라서. 얘 지우세요. 좁다는 안 돼요. 비읍은 자음이니까.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 보다 오다처럼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어 또는 과거 시제 앗엇이 결합된 경우에 축약을 시켜서 오아를 축약해서 와, 우어를 축약해서 워, 보앗 축약해서 왓, 우엇 축약해서 벗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붙임일에 이제 노타가 나와요. 노타에 요거 히읗은 모음이랑 결합하면 소리 탈락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오우로 끝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노아가 원래 형태예요. 이러면 원형 밝혀서 적은 거잖아요. 어간과 어미를 밝혀서 적은 건데 이렇게 오로 끝난 어간이 노타 히읗 탈락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보는 거야. 아와 결합을 했을 때 축약해서 어떻게 놔둬라 이렇게 놔로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두어라도 똑같은 경우겠네요. 아셨나요? 두어라 두다가 기본형이죠. 모음 뭘로 끝났어요? 우로 끝났죠. 지금 뒤에 어 만났죠. 그래서 원래 형태는 두어라야 원형은 두어라지만 얘 축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어를 축약해서 놔둬라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라 이렇게 쓴 거는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쓴 거라고 소리대로 적어준 거다. 자, 붙임 2에는 이제 외로 끝나는 어간이 나와요. 외로 끝나는 어간 뭐 있어요? 되다, 되다, 쇠다. 이런 거 외로 끝난 어간이죠. 다는 어간 아닙니다. 어미예요. 그러니까 어간은 돼, 배, 쎄 이런 거야. 되다라는 말은 물론 얘도 축약된 말이죠. 보이다. 쇠다라는 말도 물론 축약된 말이기는 합니다. 쏘이다의 줄임말인데 되다, 되다, 쇠다 이런 거 외로 끝난 말이잖아요. 요런 외로 끝난 말이 어랑 결합할 때는 또 축약된 형태대로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됐다, 됐다, 쐈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나는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를 원형을 밝혀 적을 거야 라고 한다면 되다, 되라는 어간이랑 어미, 얻다 이렇게 적었어야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데 어법에 맞도록 적었으면 돼, 얻다, 여야 하지만 35항 규정에서는 축약된 소리대로 써도 된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 얻다는 줄여서 어떻게 됐다로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갈게요.